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난소공이라고 해서 이제 소설인데 특별하게 알아야 될 것들부터 먼저 살펴보고 시작할게요. 잠깐 필요 없는 거 지우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소설이니까 당연히 시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글의 시점이 뭐냐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제 아버지가 난쟁이고, 난쟁이라는 얘기는 키가 작아요. 외소증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아들들과 딸이 있어. 근데 아들이 이제 첫째 아들이 있거든요. 걔가 바로 나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이다 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독자와의 거리도 가깝습니다. 예, 요거 지금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 단어적 표현이라는 건 이따가 어느 부분인지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소재의 상징적 의미라는 건 보통 이제 시에서만 많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소설에서 숨겨진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소설 가실게요. 소설 가실 건데 공통적인 거 좀 보고 갈게요. 자, 보시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그리고 굉장히 비판적인 소설이에요. 작가가 뭔가를 되게 비판하는 소설인데, 그럼 무엇을 비판하느냐라고 할 때 이제 도시 빈민들에 대한 그런 궁핍한 삶을 비판합니다. 그 소리 뭐냐면 이제 우리가 1970년대부터 이제 도시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 사실 1960년대까지는 도시와 농촌의 경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국가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1970년대 서울이 개발되고 공장들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활동들이 산업화잖아요. 근데 산업화가 되면서 국가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도시의 끝쪽에 이렇게 판자촌 같은 거를 지어놓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이게 국가한테는 마음에 들겠어, 안 들겠어?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이걸 밀어버려요. 이걸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산업화에서 이제 빈민들이 쫓겨나요. 빈민들이 집을 없이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너무 나쁜 거 아니냐. 국가가 너무 국가만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5번 바지 보시면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이라고 할 때 산업화 도시화에서 빼앗기고 몰락하는 도시 빈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 주자가 난쟁이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난쟁이 가족은 여기에 도시 빈민을 상징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시 말하면 사회적 취약계층이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 본문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했을 때 보세요.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는 게 난쟁이가 이제 외소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남들보다 키가 좀 작은 장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회적 약자임을 의미해요. 난쟁이는 사회적 결핍을 갖고 있는 약자를 의미하고 소외 계층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대표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힘없는 백성 상징이라는 거 보이시죠? 예, 사회적 약자의 비극성 이런 거 보면 아시겠지만 아버지는 사회적 약자고 소외 계층을 의미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건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그 소리 뭐냐면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겉모습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예요? 사회의 잘못된 시선이죠. 네. 나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장남이라고. 그쵸?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5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것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5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할 때 보세요. 천국이라는 건 부자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사람들은 지옥,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해서 고민해 줄 필요가 없다. 그만큼 부자 사람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고 천국과 지옥은 대비 또는
대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천국은 부자 사람들, 지옥은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자기 자신은 지옥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 같았다. 라고 얘기하니까 전쟁도 역시나 어디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지옥에 해당하는 말이겠죠.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보세요.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여기 부분부터가 과거 회상입니다. 그 소리는 뭐예요? 시간이 역순행이라는 거죠. 괜찮으시죠? 시간이 역순행이라는 얘기는 시간이 뒤집혔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과거를 회상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무슨 일이었는데? 어머니가 왜 못 참았는데?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죠.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개고장 이에요 라고 할 때 그 소리 뭐냐면 얘네가 판자촌에 살아요. 판자촌에 사니까 이게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철거장이라는 게 너네 집 빼라예요. 부셔버리겠다. 빼라. 이 얘기거든요. 그 소린 뭐야? 난쟁이네 가족은 철거장을 받고 집을 빼주면 먹고 살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파트나 주택에 갈 돈이 없어서 지금 판자촌에서 지금 지들 맘대로 집 지어놓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거 개고장이라는 건 갈등을 일으키는 소재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난쟁이 가족이 지금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기어코 왔구나. 그 소린 뭐예요? 엄마는 이게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막 너무 당황스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2개와 조린 감자.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개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그러면 뭡니까? 어머니는 글을 읽지 못한다라는 사실도 추가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넘어갈게요. 낙원구. 지금 봐봐. 너 낙원이란 뜻이 뭔 줄 알아? 낙원? 천국이란 뜻이고 행복동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행복하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난쟁이 가족이 사는 동네가 낙원구 행복동이야. 근데 정말 행복하고 낙원이야? 아니란 말이야. 반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게 너무 중요한 반어적 표현이라는 거. 그 소리는 뭐예요? 난쟁이 가족의 그런 삶을 강조하는 거죠. 그 소리는 뭐예요? 낙원구 행복동은 반어적 표현이고 지금 뭐예요? 도시 빈민의 삶을 강조하고 그러한 현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작가는 그러니까 이걸 반어적 표현, 반대로 말함으로써 꼬집는 거예요. 이 사회가 잘못됐다라고요. 이해되시죠? 46번지 1839 김부리 귀하 재개발 사업 구역 및 고지대 건물 철거 지시. 귀하 소유 아래 표시 건물은 주택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행복 3구역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 실행 조례 제15조, 건축법 제5조 및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0 9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니들 집 버리고 가라. 라는 얘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강제로 때려 부시고 그 돈은 니들한테 받을 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철거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빈민층에게 가해지는 폭력이고 고통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철거 대상 건물 표시,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구저 평면, 끝.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서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이 뭘 상징해요? 산업화를 상징하죠. 네, 파란색으로 쓸게요. 산업화를 상징하죠. 근데 그 산업화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 우리 마당을 덮어요. 그 소린 뭡니까? 산업화로 인해서 지금 난쟁이
가족들이 쫓겨나게 될 상황이고 암담한 미래겠죠. 그리고 난쟁이 가족이 사회적 약자인데 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거죠.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벽돌 공장은 뭘 의미한다고? 산업화를 의미하는데 그 벽돌 공장의 그림자가 난쟁이네 집을 가린다는 것보다 산업화가 지금 사회 빈민한테 폭력을 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축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번 치고 가슴을 한번 쳤다.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모여들어 자기의 의견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왜 그래요? 지금 국가가 정해놓은 상황인데 동사무소 가서 떠든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그 소린 뭐야?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라는 거죠.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가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폈어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폈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자, 얘네가 집을 허물고 가요. 집을 허물고 이제 딴 곳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살 곳이 없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뭐라고 했냐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권을 준다고 한 거야. 그게 아파트 입찰권이야. 그러니까 그게 돈을 안 내고 공짜로 가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아파트에 돈을 내고 가는데 초대권만 주는 거야. 그럼 봐봐. 판자촌에 살던 애들이 아파트에 갈 돈이 있을까?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권리를 포기하게 되겠지, 얘들아.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 나 대학 다닐 때 이제 학교에서 외국으로,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보내줬는데, 이제 유학을 가는 기회는 주는데 당연히 돈은 자기가 내야 되지. 근데 그게 1년에 내가 알기로 1억인가 내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1등이 안 가고 2등이 갔었어. 이해돼요? 1등은 1억이 없는 거야. 2등은 1억이 있고. 그 소린 뭐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기회가 사실 기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 얘기인 거예요. 아파트 입주 절차에 대해서 지금 얘네는 필요가 없죠. 괜찮으세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입주, 이주, 보조금 액수가 적혀 있었다. 동사무소 주인은 시장 바닥과 같았다. 주민들과 아파트 거강꾼이 한데 뒤엉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다.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은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개고장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누군들 이런 날 일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 옆에 가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둘러매었다. 영호는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메어 옮겨 메었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이 거간꾼이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거간꾼이 아파트에 못 들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그 입주권을 사는 거야. 싸게. 그리고 이거를 돈 있는 사람들한테 파는 거지.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그런 거예요.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이해되시죠?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지금 아버지는 갑자기 대비되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쵸?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은 처음 보았다. 표지를 쌌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 알 수 없었다.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난쟁이가 간다! 뭡니까? 지금 차별적인 시선 보이고 있고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됐죠? 그 소리는 뭐냐면 여기서 아버지가 책을 읽는 건 지금 아버지가 되게 똑똑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싫은 거예요. 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찰이라는 게 집의 주인이 누군지 써주는 거예요. 그거를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영호가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길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차를 빨리 내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뭡니까? 정들었던 집에서 떠나려니까 마음 되게 아픈 거죠.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 안 했을 것이다. 그 소린 뭐예요? 지금 산업화가 되면서 영희랑 그 다음에 여기에 둘째 아들 그러니까 영호랑 얘네가 지금 다 백수된 거예요. 잘렸어요. 어머니가 말했다. 20일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집을 다시 구하겠니?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그럼 보세요. 어머니는 이 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순응해요. 받아들여요. 이해되세요? 입주권을 팔라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게 왜 팔아? 영호가. 자, 영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여긴 우리 집이다. 뭡니까? 저항하는 앤데 근데 지금 보세요. 저항하는데 그 애가 뭐라 그래야 되지? 대안은 없어요. 대책은 없습니다. 대책은 없는데 엄마랑 반대되는 성향의 소유자기는 하죠. 이해되십니까?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놓았다. 한 달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고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 아버지도 보면 체념적 태도죠. 그건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영호가 말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소린 뭡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입찰권이 있다고 해서 지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돈이 없으면 아파트에 못 들어갑니다. 영희는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었다.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오빠? 어떤 놈이든 헐러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뭡니까? 역시나 저항 오지게 있고요. 그만둬. 내가 말했다. 그들 옆엔 법이 있다. 그 소리는 뭐예요? 그 국가가 이러한 개인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는 지금 부자인 사람들 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쓸모가 없어요. 개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차가운 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법이 공정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공정하다라는 게 아니고 법 때문에라도 우리는 진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체념하고 문제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울지마 영희야. 자꾸 눈물이 나와. 그럼 소리를 내지 말고 울어. 응?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영희의 몸에서는 풀냄새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빈민의 삶이에요. 빈민의 삶이란 얘기가 뭐냐면 가난하다라는 걸 상징한 거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나올 건데요. 그것은 뭐냐면 부자 냄새예요. 부자 냄새.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뭐가 나오는 거야? 대비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세요? 대비가 나오는 거다라는 것까지.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선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한테 묻곤 했다. 진짜 나쁘죠. 어머니가 지금 고기 사줄 돈도 없을 텐데 계속 묻는 거예요.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어머니는 말없이 걸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 하면서 말했다. 고기 굽는 냄새 난다. 우리도 나중에 해먹자. 나중에 언제? 자 빨리 가자. 어머니는 말했다.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단다. 거짓말! 어머니는 손을 뿌리치면서 내가 말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그 소린 뭐야? 철이 없어요. 원망하는 태도인데 왜요?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우뚝 섰다. 너 방금 뭐라 그랬니?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너 매 좀 맞아야겠구나.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나도 주머니가 달린 옷 입고 싶어. 주머니가 달린 옷 뭐예요? 부잣집 옷이죠. 빨리 가자. 어머니는 왜 우리들 옷에 주머니를 안 달아주지? 지금 부자의 상징이 뭐야? 주머니 옷? 돈 넣어주는 거, 먹을 것 넣어주는 거 이해되시죠? 너 아버지에 대해 말을 막 하면 너 매 맞을 줄 알아? 아버지는 악당도 못해. 악당은 돈이나 많지.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알아. 나는 말했다. 수백 번도 더 들었어. 하지만 너 이렇게 속지 않아. 엄마, 큰오빠는 말을 안 들어. 영희는 부엌 앞에 서서 말했다. 엄마 몰래 또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대. 나는 안 갔어.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영희를 째려보았어요. 영희는 또 말했다.
엄마, 큰오빠가 고기마트러 갔었다고 말했더니 때리려 그래. 영희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나는 영희의 입에서 손을 떼었다. 영희를 풀밭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 잘못이었다. 영희를 때려주고 나는 후회했다. 귀여운 영희의 얼굴은 눈물로 젖었다. 그때 우리는 주머니가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과거 해상이 끝났죠. 과거 해상이 끝났다는 얘기가 지금 뭡니까? 옛날에 그랬던 상황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철거 개고장을 마루 끝에 놓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부분 보세요. 여기 부분 보시면 어렸을 때부터 여기가 과거예요. 과거 회상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예요? 엄마야. 여기까지가 과거 회상입니다. 아버지는 철거 개고장을 마루 끝에 놓고 책을 읽었다. 계속해서 책을 읽는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아버지에게 무엇을 바라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동안 충분히 일했다. 고생도 충분히 했다. 아버지만 고생한 것이 아니다. 네. 아버지, 할아버지, 그 아버지, 할아버지 또 대대로 거슬러 올라갔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게 계속해서 연결됐다라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들의 아버지보다 더 심한 고생을 했을 수도 있다. 나는 공장에서 이상한 매매 문서가 든 원고를 본 적이 있다. 그 내용을 일부를 짜기 위해 나는 열심히 손을 놀렸다. 김희덕의 한소생, 노금동, 경인생, 노금동의 양처소생, 노김금희, 정묘생, 노금공의 양처소생.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때는 몰랐는데 이 부분이 무슨 소리였냐? 노비매매예요. 노비매매. 그러니까 옛날에 얘가 이거를 그 컴퓨터에다 옮겨 담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내용을 몰랐던 거야. 근데 이게 뭐라고? 노비매매라고. 이해되세요? 그 열흘 동안 나는 아버지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는 건 뭡니까? 노비 문서를 보면 지금 이 사람 삶도 노비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착잡했다라는 거죠. 그 열흘 동안 나는 아버지와 아무 말을 하지 않았고요. 어머니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할머니들이 최하층 천민으로서 무슨 일을 해왔는지 알고 있었다. 그 소리 뭡니까? 아버지도 졸라 맨날 가난했고 어머니도 졸라 맨날 가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머니라고 달라진 것은 없었다. 뭡니까? 우리 조상은 세습하면 신역을 바쳤다. 우리 조상은 상속 매매 기증 공출의 대상이었다는 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난쟁이 아가 이 주인공의 아버지도 노예 출신이고요. 어머니도 노예 출신이고 지금은 노예제도가 사라졌다고 해도 지금 어떻다는 거야? 빈곤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가난이 세습된다라는 거죠. 가난이 계속 대를 이어서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엄마를 잘못돼 이 고생이다.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다. 어머니는 장남인 나에게만 말했다. 외할머니에게 들은 말을 나에게 전한 것이다. 천년을 두고 우리의 조상은 자손들에게 이 말을 남겼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도 노비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어머니는 자기만 노비 출생이라고 얘기를 해서 아버지는 괜찮은 사람이다를 얘기해주고 싶었겠지. 근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실패했어요. 왜요? 애가 이미 알고 있어. 아버지도 노비의 자식이었던 걸. 할아버지의 아버지 때 노비제는 사라졌다. 증조부 내외부는 아무것도 몰랐다. 나중에서야 해방을 맞았다는 걸 알았으나 두 분이 한 말은 오히려 저희들을 내쫓지 마십시오 였다. 그 소리는 뭐냐면 옛날에 처음에 노예제도가 사라지고 나서 사람들이 되게 당황스러워했어. 너도 그렇잖아. 엄마가 이제부터 공부하지 말고 놀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당황스럽지 않아? 그런 얘기야. 그 소리는 뭐냐면 노예제도가 사라지고 이제 너네는 노예가 아니니까 니들 알아서 살 길 찾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게 당황스러웠다는 얘기야. 언제? 증조부 내외 분들은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근데 뭐래요? 할아버지는 달랐다. 할아버지는 유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다. 늙은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집과 땅을 주었다. 그러나 쓸데없는 일이었다. 모르는 면에서는 할아버지는 증조부와 같았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할아버지는 집도 땅도 잃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배운 게 없으니까,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가난이 세습됐다라는 거죠.
할아버지도 난쟁이였어? 라는 게 뭡니까? 할아버지도 그만큼 가난하고 무력한 사람이었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걸 묻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영호가 물었다. 나는 영호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좀 큰 영호는 말했다. 왜 지난 일을 쉬쉬하는 거야? 변한 것도 없는데 우습지도 않아? 나는 가만히 있었다. 영희는 손수건을 꺼내 두 눈에 대었다 떼었다. 아버지는 계속 책을 읽고 있었다. 어머니는 뒷집 명희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얼마에 파셨어요? 17만 원 받았어요. 그럼 시에서 주겠다는 2주 보조금보다 얼마 더 받은 셈이죠? 2만 원 더 받았어요. 영희네도 어차피 아파트로 못 갈 거 아니에요? 무슨 돈이 있다고? 분양 아파트는 58만 원이고 임대 아파트는 30만 원이래요. 거기다 어느 쪽으로 가든 매달 15,000원씩 내야 된대요. 그래, 입주권을 다들 팔고 있나요? 영희네도 서두르세요. 지금 뭡니까? 지금 입주권을 얘기하고 있고요. 행복동 주민들은 대부분 투기업자에게 입주권을 팔고 동네를 떠납니다. 아파트에 입주할 능력이 안 되는 나의 가족들 역시 다른 이웃들처럼 입주권을 팔지만 전세금을 빼주느라 명희에게 빌린 돈을 갚고 나니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사 가기 전날 아버지와 영희는 사라지고 이후 영희는 자기네 집 입주권을 산 남자를 따라 나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쳐서 나와요. 그거를 훔쳐서. 혼자 동사무소에 가서 입주 신청을 한 영희는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오지만 가족들은 이미 다른 데로 이사가 버린 뒤다. 영희는 동네 아주머니로부터 아버지가 이제 자살했다라는 사실까지 듣고요. 결국엔 뭡니까? 비극적 결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럴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아까 뭐 나왔어요? 상징적인 건 뭐 고기 냄새라던가 풀 냄새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반어적 표현은 행복구, 행복동, 낙원구, 행복동 요 부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등장인물의 성격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는 되게 이상적인 인물이라는 게 현실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수 말고 영호는 다혈질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영희는 순수하고 여리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서 요 특징을 연결해서 보시면 철거에 대해서 아버지는 환상으로 도피해요. 그러니까 책 읽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받아들이고 영호는 거부한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나서 알아둬야 될 소재 상징적 의미도 마저 볼게요. 난쟁이는 뭐라고요? 우리 사회의 소외 가난 계층을 의미하고 낙원구 행복동은 뭐예요? 반어법. 그 소리는 뭡니까? 지금 도시 빈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고요. 풀냄새, 주머니 없는 옷은 가난한 삶. 고기 굽는 냄새, 주머니가 달린 옷은 뭐예요? 부유한 삶.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요거 말고는 뭐 나머지 봐셔야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어요.